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께 전용식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68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국가의 책무, 하지만 국가의 무책임, 무성의에 43년째 차가운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는 호국 영령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경 72정에 타고 있던 경찰관과 전경 17명입니다. 새벽 시간 침몰한 선체에 갇혀 지금까지도 인양 작업을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사건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1980년 1월 23일입니다. 오전 5시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앞바다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해양경찰 소속 60톤급 72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날의 사고는 해경 207 함이 항해를 하면서 72정과 충돌한 것인데요. 200톤급인 207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60톤급 72정이 침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어찌됐든 당시 72정에 타고 있던 경찰관과 전경 17명은 탈출하지 못한 채 전원 순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난 것처럼 요란 법석을 떨었을 텐데 당시는 1980년 신군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시신 없는 영결식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언론도 방송이나 신문에서 실종과 침몰 사건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벌써 43년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또 진상조사와 선박 인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새삼 묻고 싶은 홍주인 뉴스 그러니께 전용시 참고하여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한 2019년 4월 2일 영상입니다. 당시 속초해양경찰서는 72정 탐색 중간 브리핑을 열고 1200톤급 해경 잠수지원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어도호를 투입해 침몰 추정 해역을 탐사한 결과 수중 약 105m 지점에서 72정으로 보이는 선체를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선체가 발견된 위치는 고성 거진항에서 동쪽으로 약 2.8마일 해상으로 애초 알려진 사고 지점보다 북쪽으로 0.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이날 밝힌 것입니다.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직도 경찰관과 전경 17명은
침몰한 선체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3년 6월에 있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합니다. 선체를 찾아놓고 왜 정부가 가만히 있는지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왜 방치하는지, 40년이 지난 72전 순직자들의 유해를 제발 바닷속에서 꺼내달라고 오늘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먹먹한 가슴 뒤로 하고 사실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취재 과정에서 저희는 해양경찰 64년간의 기록이라는 해경 역사를 담은 홍보물을 발견했는데 혹시 여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했습니다. 1970년을 전후한 시기는 북한의 도발이 빈번하게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974년 6월 28일에는 해양경찰 863 정이 북한 함정과 교전하다 피격되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863정에 타고 있던 28명의 승조원 전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이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 사건 이후 2달도 안 된 8월 15일, 그러니까 1974년 8월 15일 영부인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은 해양경찰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또 조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약 6년간 해양경찰 인력이 증원되고 치안본부가 발족하는 등 해양경찰 조직을 탄탄하게 하던 시기였고, 또 1979년 10월 12일 해양경찰대는 그 26년간의 부상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인천 청사 시대를 개막하게 됩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와 행정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현안을 통합조정해서 지휘하겠다. 바로 이 부분, 이 시점이 추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건 열흘 전인 1월 13일이죠. 이때는 그 강원도 명주군 목호읍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동해시로 승격됩니다. 그래서 묵호지구 해양경찰대가 동해지구 해양경찰대로 개칭되기도 한 그날, 1월 13일. 그래서 이 6년간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전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정말 갖은 노력을 한 해양경찰 사기가 하늘을 뚫을 듯 충만했던 시기인데요. 바로 이때 1980년 1월 23일 해경 207함과 72정이 충돌을 했으니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탄했을 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 그리고 특히나 79년이죠. 11.26 사건의 그 충격에서 아직 쌓여있던 시기니 신군부와 해양경찰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해서 적당히 덮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언론 보도도 없었고 일주일 만에 서둘러서 시신 없는 영결식을 치른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을 감히 해봅니다. 이러한 추론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바로
해양경찰 64년간의 기록이라는 해경 역사를 담은 홍보 책자인데요. 여기에 80년 1월 23일 해경 207함과 72정과의 충돌 사건, 이 기록 자체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74년 6월 28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양경찰 863정과 북한 함정과의 그 교전, 그 결과에 따라서 피격되어 침몰하는 사건, 이것은 비교적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높으신 어떤 그 분의 역할이 의견 때문에 우리 해경끼리 충돌한 이런 쪽팔리는 사건 따위는 우리 모두 잊어번지자. 그래서 그러한 기록에 올리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유야무야 세워라 내워라 43년간 나몰라라 방치하는 동안 유가족의 가슴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 눈물을 아신다면은 어서 서둘러 인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주인 뉴스 그러니께 전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독립언론 홍주인 뉴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